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만쌤. 저랑 같이 지금 대치동에서 이렇게 저기 차 타고 왔어요. 아, 왜 그런 함성이 이게 왜 비명 같은 소리가 나오는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죠. 네, 비명이 그냥 나오네요. 네. 하루 일정이 다 마무리 지어지는 그 느낌으로 차를 타고 오다가 다시 거대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한 곳에서 계속 일을 끝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두운 밤거리를 막 예. 차 타고 올 때 차 타고 느낌이 올 때. 아 이런 느낌은 일을 다 끝내고 그렇지. 어딘가 이제 막 놀러 놀러 가야지. 이게 마무리를 짓는 아, 그런 그럼, 건데 그럼. 들어온 곳이 다시 다시 일이 직장이야. 있어. 그러니까 다시 거대한 일이 있어. 그 직장 정도가 아니야.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나 오늘 날씨도 추워가지고 이 16.1kg를 뺀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과도한 그 체중 감량으로 히트텍을 입어야 돼요. 예, 저는 사실은 내복을 처음 입었어요. 20년 만에. 진짜요? 예, 저 원래 내복 안 입어요. 네, 일단 그래서 못 뭐 입으신 바지는 안 입었는데 못 예, 입으신 거 위에는 아니에요? 입어요. 아, 못 입으신 거라고? 안 맞아서? 아니 또 그러면 너무 내가 그런 거 같잖아. 그렇게까지는 한 건 아닌데. 사실은 맞는 게 없죠. 히트텍이 원래 맞는 게 없죠. 어제 티도 맞는 게 없었으니까. 예, 어쨌든 자, 청취자분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예,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쯤은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의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3학년은 뭐 지금 수능이 끝났고요. 아마 이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의 상당수의 자녀들은 지금 기말고사를 보고 있을 거고요. 아마 지금서부터 서서히 뭐 일찍 끝난 학교들도 있고요. 조금 중등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끝난 학교들도 있고.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겨울방학 준비의 스타트가 시작된 것 같아요. 예, 겨울방학 준비의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뭐 학원 선택, 그 다음에 학습 습관을 어떻게 좀 드리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계획들이 좀 있고요. 그 학원 선택 중에 또 하나의 어떠한 고민으로 아마 윈터스쿨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겨울방학 준비를 위해서 그 청취자분들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원래 저희 방송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학원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어서 얘기 좀 안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명을 쓰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뭐. 근데 가명이 뭐였죠? 여러 개였어. 가명이 응. 제가 사실은 예전에 가명을 3개를 썼어요. 아니, 근데 세 그냥 개가 세 개가 뭐였냐면 이강민. 이 뭐냐면 허영만 만화 주인공은 이강토에서 제가 그 비롯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내가 왜 쪽팔리지? 그래서 또 하나는 이시해였어요. 이시해. 이시해가 뭐였냐면은 이것이 시급한 우리 운동 문제의 해결책이다의 약자예요. 이시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냥 이제 햇쌤 하세요 그냥 이렇게. 이시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썼던 가명은 이제 공개 조직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썼던 가명은 박성민이었죠. 예, 그건 정말 잡히면 안 돼가지고 썼던 가명이었어요. 예,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도 날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요즘 미제가 너무 좋아요. 책도 미제가 좋고. 미제쌤으로? 아니요. 왜냐면 내가 미제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예전에 미제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건 명확하게 청취자분들께 밝히는데, 그런 것을 뭐 싫어하거나 이런 쪽은 제가 결단코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또 지나가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겨울방학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어떤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학생들이 될 텐데, 제일 의미 있는 학생은 아무래도 예비-고3이겠죠? 그렇죠. 예, 예비-고3 학생들에게 아마 이번 겨울방학들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국어시험 끝나고 84점이죠? 1등급이?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건 뭐 거의 상상 초월의 점수가 나왔죠. 자, 역대 최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되게 고민스러워할 것 같아요. 예비고3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비고3의 학원 선택이라든가 예비고3이 요 시기에 의미 있게 행동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먼저 좀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겨울방학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예비고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부 이런 식의 어떠한 학년은 이렇게 세 학년으로 한번 나눠보고요.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큰 주제는 뭐 학습의 자세라든가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와 학원 선택이죠. 학원 선택은
가능하면 이제 핵심 과목을 뭘로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시간 배분과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간간히 윈터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학생이 요 학년에서 윈터가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고3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 고3은. 조만간 이제 또 이제 입시 끝나고 나면 최종 서울대 발표 나면 이제 애들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벌써부터 알바하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야, 벌써부터 막 전화해서 알바하겠다고, 그죠? 지금 완쌤 지금 전화 하나 받았죠, 지금? 예? 네. 예, 연대 최종 합격 뭐 해가지고 서울대 붙으면 시켜준다고 하세요.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완쌤이 먼저 스타트 끊으시죠. 예비고3은 뭐 작년에 기준에 놓고 보았을 때 일단은 무엇을 가장 집중적으로 애들이 준비해야 되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좀 상황에 따라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수시 있을 때 이제 고3 1학기까지가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고3 1학기를 통해서 나머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를 준비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그때는 겨울방학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고1, 2 때 이제 컨셉을 만들고 이제 계속 활동들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무리를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아니면 어떻게 전문화시키거나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고3 1학기 때 활동을 넣을 것인가를 사실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했었죠. 수시 관점에서는 그런 걸 했었고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그때는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제 정시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최저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3 겨울방학 때 이제 수능 학원 이제 윈터 같은 데 가서 수능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논술을 가거나 이랬었죠. 논술학원은 어떤 애들이 해야 될까요? 근데 논술이 그게 준비하는 게 이제 많이 의미 없어진 상황이기는 한데 수시를 넣다 보면은 결국에 써야 되는 경우도 좀 생기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학생도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논술을 써야 되는 학생들은 뭐 많이 이제 정해져 있죠. 등급이 좀 안 돼서 수시로 내긴 해야 되는데 좀 상위권 대학을 넣으려면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겨울 방학 때 한번 가 봐서 네가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할 만한지 안 한지 한번 간을 봐봐라. 라는 의도로 좀 많이 갔어요. 그리고 학교마다 그 답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좀 맞을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런 의도로 좀 보내기는 했었죠. 보통의 경우 논술 전형을 쓰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 준비 안 했다고 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 이제 중위권이나 중상, 중하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어떠한 내신 성적이나 이것보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시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술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논술을 잘 보는 게 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논술 전형은 논술을 잘 보는 게 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봐야만이 논술을 쓰든 말든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 아이가 수능을 준비한다, 수시를 거의 좀 하기가 어렵다 라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번 방학 때 논술을 좀 해보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문과와 이과가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시키는 게 좋고요. 한번.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또 상황 봐서 과탐을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과탐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 쪽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좀 쏟거나 아니면 뭐 그냥 노는 게 싫다. 그러니까 한번 보내봐서 답안 작성하는 방식이라도 배우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시키겠다. 이런 어떠한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갈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이 좀 급한 아이들, 수능이 좀 어느 정도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상당 부분 잘 나오고 이게 1, 2학년 때 충분히 검증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좋은 상위권의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결국 논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수능이 안 나오는데 내가 논술을 잘 써서 붙겠다. 이런 케이스는 차라리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마지막까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세훈 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술이요? 네네네. 논술이나 고3 학생들. 저는 고3 학생들 중에서 목소리 좀 크게. 이렇게 그 뭐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이 마지막 기회인 게 특정 과목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괜찮게 하는데 특정 과목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분명히 자기가 나는 요 과목이 조금 어려워 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2학년 겨울방학이 사실상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고 거기다가 뭐 조금 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극복이 안 돼요, 이게.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라고 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피하려고만 했을 때는 그 과목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 과목을 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뭔가 그쪽에 뭐 이게 뭐 학원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떤 노력하려는 태도 자체가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밖에 없어요. 이제 그 시기 지나가면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성적은 안 올라가요. 자, 그럼 뭐 대략 어느 정도 고3이야 뭐 그 거의 정해졌잖아요. 대한민국 입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예비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옛날에는 진짜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런데 갑자기 뜬금포 날리는데 옛날에는 1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예, 1년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제 친구 막 놀다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정신 차려서 학력고사 진짜 많이 맞았어요. 아니, 제 친구는 팽팽 놀다가 재수할 때 공부해갖고 같은 데 갔어요? 같은 데 갔어요. 진짜 억울하겠다. 경제학과. 얼마나 승질나. 옆에 애들 진짜 다 화났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한 방에 시험으로 가는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연도 수능의 어떠한 성격도 나타났지만 이게 국어가 한다고 나오는 과목이 아닌 성격이 이제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수능의 최대 변수는 이제 앞으로 계속 국어가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해도 안 나오니까 이제 일단 문제가 되는데 저는 예비고3 청취자분들께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상위권이건 중위권이건 하위권이건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꼭 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사과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탐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학생들의 선택이 한 과목만 하겠다예요. 일단은 겨울방학 때 한 과목 하고 그 다음에 한 과목 한다 이러거든요. 제발 부탁건데 두 과목 다 겨울방학 때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강을 들을 때의 팁은 인강을 개념 설명 강의를 2번 들어라. 절대로 인강은 한 번 들어서는 이해의 폭이 굉장히 얇아지게 될 거다. 이게 현장 강의가 아닌 상태 속에서 인강은 반복 강의를 통해서 아이가 똑같은 어떠한 내용들을 2번 들으면서 어떠한 설명의 체계가 형성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강 기본 개념 강의를 2번 정도 들으면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인강을 TV 보듯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애들 TV 보듯 하니까 제발 2번 들어라. 2번 들으면 처음에 안 들렸던 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부탁건데 사과탐 2개의 과목을 인강을 2번을 들어놓으면은 이게 6월달 모평 그리고 여름방학 공부, 3월달 공부, 9월달 공부할 때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이고 인생에서 굉장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요. 슬픈 얘기를 제가 하나 전달해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아는 친구의 또 아는 또 지인이겠죠. 굉장히 인척 관계가 있어서 누군가 이제 저한테 2학년 때 이제 오라고 한 거예요. 저를 찾아가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랑 이 아이가 너무 달라요. 이 아이는 공대에서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지구과학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넌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거야? 했더니 자기는 정말 좋아하는데 주변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유수의 대학에 올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자, 근데 최종 합격을 했는데 얘가 그 대학을 입학을 못 해요. 수능 최저가 안 됐죠. 최저를 못 맞춘 거지. 그러니까 다 붙었는데 이제 그런 애 많잖아요. 수능 많아요. 최저 안 되는. 맞아요. 수능 최저가 안 돼. 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수능 최저가 어느 과목으로 안 됐을까요? 과탐. 네, 과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만 더 맞았으면, 과탐에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이 아이는 그냥 그 주요 대학에 주요 대학,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인생이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그 잘못을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사과탐을 등한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과탐은 미리 한번 겨울방학 때 훑는 습관, 꼭 한 과목이 아니라 몇 과목? 2과목 다. 그리고 인강을 듣는 학생들의 핵심적인 팁은 제발 개념 설명을 한 번 듣지 말고 2번 들어라. 3번 들으면 더 좋다. 예,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제가 5번도 들으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공부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넌 공부를 처음 시작하니까 7등급, 8등급 애들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은 사과탐 인강을 5번 들어라. 응? 거기서 국어사전 갖다 놓고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열심히 하면 그게 그 과목만 얘가 3등급을 받기도 하고 2등급을 받기도 해요. 그럼 걔는 그걸로 갈 수 있는 세계 되게 많아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니 제발 부탁건데 예비고3의 어머님들과 청취자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좀 잘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학습적 태도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뭐 윈터 가는 것도 괜찮죠? 예, 그게 그러니까 윈터 스쿨을 보낸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학습 습관이 안 된 애들. 네. 그러니까 그냥 어디 도서관에 가면 맨날 어디 돌아다니느라 바쁘고, 도서관에다 갖다 놨더니 저기 책 읽으러 가갖고 안 오고, 예, 도서관에서 뭔 책을 읽어? 아니, 도서관에 공부하는 열람실에 갔더니 열람실에 안 가고 그 저기 대출실에 가갖고 책 읽고 그건 있고. 우리 때 도서관 얘기고. 지금도 그래요? 아니 지금 그 도서관이 아니고 그 얘들은 책이 아니 그건 독서실과 도서관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책이 뭐 그 무슨 좋은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독서실이면 상관없어요. 이런 우리 옆에 있는 이런 독서실이면 그냥 독서실 가서 갈 데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애들 여기 안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아니, 독서실 보낸다고 해서 안심되는 건 아니에요. 저기 그거는 독서실은 우리 그러니까 지하에 흔히 PC 얘기하는 PC방이 그, 있거든요. 그리고 토부나 뭐 큐브, 토부 이런 어떠한 종류의 독서실은 그 같은 건물에 혹은 주변 건물에 PC방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실 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가는지 잘 몰라. 그리고 보내놔도 앉아 있어도 그죠? 안심할 수 얘가 없어요. 앉아 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간다. 윈터를 그래서 보내라. 그런 경우에 윈터를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윈터에서 사과탐 정리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윈터는 보통 국영수 정리도 위주로 하나도 안 돼요. 위주로 가요. 아니 그냥 네. 국영수 정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윈터를 가는 학생들에게 항상 주의를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네가 거기 가서 듣는 대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을 네가 스스로 그 공부를 나머지 뭐 자습을 하든 그럴 때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그게 그냥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가서 자는 거지. 네, 그리고 진도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전제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만만보다 옵니다. 만만보다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그 푸드코트에 가서 시식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갖고 뭔가를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뭐 이런 어떠한 탐색에 대한 어떠한 시간으로 아이를 보내는 것이 윈터의 목적이지, 뭔가 진도에 따른 성취를 그렇죠. 위해서 간다라고는 최근 트렌드가 절대 아니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 뭐 고1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아무래도 학원 선택에 관련된 고민과 아마 내용들은 예비 고1이 많으니까. 예. 자, 예비 고1은 어떨까? 예비 고1 윈터는 윈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예비 고1 윈터는 조금 그런 맥락에서 좀 아니죠? 예비고1이 굳이 윈터를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예비 고1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예비 고3은 수능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맞아요. 갖고 있어요. 좀
공부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좀 단기간 내에 뭔가 끝내는 어떤 맛도 있고 예. 책이라도 한 권 끝내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뭐 예비고일은 완전히 맛만 보고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윈터는 이제 예비고일 중에서 중학교 내내 공부하지 않았던 애들이 가는 거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근데 문제가 그런 윈터에서 그런 애들을 안 받아요. 성적대로 자르거든. 마케팅의 승리야. 이제 학원과 사교육에서 마케팅이 승리하면 굉장히 슬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케팅은 교육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학원 쪽이나 이런 데서 마케팅 중에 하나 요소 중에 하나가 공포 마케팅이잖아요. 이번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 해놓고 못 와. 이게 뭐야? 넌 안 돼. 너 말고. 근데 전화하면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전화하라 이거지. 우리한테 빌어라. 그럼 받아줄게. 이건 좀 근데 뭐 빌어야지 뭐. 우리 그래도 애가 뭐 빌어서 가야지, 3년 동안 뭐 공부 안 했는데 일단 우리 애를 좀 잘 맡아서 밥도 먹이면서 책상에 앉혀주세요. 뭐 어쨌든 그런 맥락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요즘 예비고일 윈터는 인기도가 상당 부분 쇠락하고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조금 과거 같지 않아요. 윈터가 옛날 같이 뭐 광풍이 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주변에서 윈터를 문의하시는 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뭐 도시명 윈터 뭐 이런 것들 뭐 또 생각들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쪽 종합 학원들도 이제 그 윈터 스쿨을 조금 요새는 추세가 막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기숙형 따로 만들어 놓고 통학형 따로 만들어 놓고 막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윈터가 왜 해야 되냐면요. 과거에 이제 기숙학원들이 있었잖아요. 이 기숙학원들이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몇십억짜리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뭐 한 1년 매출도 막 100억, 200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숙학원들 같은 경우 겨울에 놀릴 수가 없잖아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겨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을 놀릴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은 또 재수종합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래서 반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기숙학원 윈터가 예비고일한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미래의 고객이 될 수 없어. 3년 후에나 미래의 고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3월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주말 윈터 해가지고 또 끝까지 또 뭐 대치동에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는 학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 아이의 내신을 책임져 준다. 이게 전국에서 올 그렇지, 전혀 안 텐데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들은 그냥 포기를 하셔야 돼요. 서로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간다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오히려 마음이 힘드세요. 예,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200만 원, 250만 원 내고 우리 애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공부나 좀 하게 만들어. 근데 또 가서 또 즐겁게 놀다 오는 애들도 있어요. 많지.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사감이 좀 이렇게 사감 제도가 좀 사감이 좀 괜찮다거나 사감이 좀 우락부락하다거나 사감이 좀 이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애가 하사관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느낌이 좀 애가 좀 쎄하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생활지도 선생이 반드시 있고 생활지도 선생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고 애가 좀 이렇게 FM대로 살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가셔서 좀 알아보실 것이 좀 아니 좋다. 무슨 해병대 캠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거의 그런 게 아니면은 좀 굳이 뭐 그러니까 내 애를 사람 만들어 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학습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진도의 내용과 해석을 보면은 그거는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명확하게 내가 이 상품을 선택했을 때 윈터라는 상품을 선택했을 때 우리 애가 소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 다른 게 뭐냐면 공급자와 수요자와 소비자가 달라요. 수요자는 학부모고요. 공급자는 학원인데 소비자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애가 잘 소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엄마의 어떠한 그 생각과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아마 예비고1 어머님들이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계신 건 이제 학원 스케줄 짜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학원 스케줄을 이제 막 짜면서 이제 국어가 어려워졌다. 어느 국어학원이 좋으냐. 이렇게 뭐 따지고 돌아다니시고 또 그러신 것 같고 또 이제 뭐 영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학원 가면 다 어렵다고 하고 저 학원 가면 다 어렵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결론은 뭐냐. 뭐 다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자, 예비고1이 이번 겨울방학 때 좀 의미 있게 책 읽는 거 빼고요, 세훈쌤. 자, 예? 예,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 세훈쌤의 생각을 한번 학생들을 지도한다면은 무엇을 강조해주고 싶은지. 다 해야죠 뭐. 아, 그쵸? 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또 다 하고 있어요, 애들이. 다 해야 돼. 예. 어차피 국영수 다 할 거고 다 할 건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선행 너무 빨리 빼는 학원들은 일단은 조금 꺼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그게 이 예비고일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는 첫 시험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네, 중간고사. 중간고사 첫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이 이후 고등학교 생활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첫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사실 조금 등한시한 상태로 진도를 쭉쭉 빼는 경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국어하고 영어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수학이 그런 이제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죠. 아, 그러니까 국어도 있어요. 국어도 뭐 수능을 전면에 거는 학원은 조금 그렇죠. 피하셔야 되는데 수능을 전면에 걸고 수능- 가는 건 아니, 사실 근데 문제가 있죠. 수능을 전면에 거는 학원이 의외로 많이 가요. 어. 대치동도 뭐 특정 학원을 가는데 그 학원 내신 안 해주는데 가요. 음. 저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왜 가는지. 1학년 예비고일은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실제로.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대치동 시장 자체가 이제 수능 시장 중심이 돼서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내신을 해결하지 않고선 수능을 강의하고 내신 기간에 휴강 가는 학원은 사실은 최근에는 거의 자취를 감춰야 되는데 그런 학원들이 아직도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넌센스예요. 근데 그런 학원들이 사실상 과거의 관성으로 상당 부분 국어학원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중심을, 그러니까 첫 번 중간고사라는 부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 학교가 결정되잖아요. 아이들 학교가 결정되고 나면 그때 또 학원을 옮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수능 위주의 국어학원을 선택하셨다면 내 아이의 고등학교가 결정된 이후에는 학원을 바꾸셔야 그렇죠. 돼요. 해당 내신을 좀 책임질 내신, 수 있는 그쵸. 그런 쪽으로 좀 미리 움직이지 않으시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움직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의 관심과 선생님의 관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아이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에 대한 자세와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수학을 요즘 선행을 저희 방송도 한참 얘기하고 저희가 나름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도 되게 제가 이거 살 뺀 상태에서 다시 유튜브 다시 찍어야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찍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른 사람처럼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찍을 건데 사실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수학을 심화를 좀 하는 트렌드로 바뀌고 선행 많이 빼는 맞아요. 것은 이제 좀 낡은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수학 학원이 살짝 조금씩 각 지역별로 이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특구에 있는 수학 학원들의 권력 교체가 서서히 생기기 시작해요. 예, 과거에 득세했던 수학학원, 최근에 득세했던 선행 위주의 수학학원들이 조금씩 다른 학원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공통 수학이 있잖아요.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수학이 있고 2학년 때 선택 수학으로 이제 수원, 이제 수투를 배우는데 이 사실 수원이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이 요소로 다 몰리게 돼요. 문이과 애들이 다. 문이과 애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학년 이 시험에서의 내신을 잘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원 수투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을 좀 확통이나 미적은 3학년 때 혹은 2학년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확통이나 미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건 어차피 내신 싸움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수학은 이번 예비고일 아이들의 수학은 수능은 확통,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 내신이 미적인 거고 이과 아이들도 수능은 확통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는 수학학원이 실질적인 형태의 심화적인 형태의 내용들을 수업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원에 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최근에는 이 영향이 의외로 그 초등 어머님들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세요? 초등 엄마한테요? 예, 초등 어머님들이 오히려 이 제도 변화에 따른 이 학원 선택의 폭이 초등 어머님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달라져요. 예,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요. 혹시 관심을 좀 가져봐. 초딩이잖아, 초딩. 초등. 아니, 초등 있잖아. 관심을 좀 가져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초등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 애는 문제집 두 쪽씩 푸는 거밖에 안 하는데 그냥 문제 대단하네. 두쪽 풀어 그럼 풀고 채점해주고 끝. 정말 훌륭하네. 자기주도가 이루어지고 참 좋겠다. 구구단을 못 외워. 막 구구단만 못 외웠었어요. 같이 막 하고 막 이랬었어요. 예, 다른 건 잘하니까. 뭐 각자의 재능은 각각 달라. 근데 초등 어머님들이 요즘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예전에는 주 5일 수학학원 보내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초등은. 요즘 그런 엄마 없어요. 상당 부분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 영재고에 대한 생각을 조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방향이 저는 교육에 대한 어떠한 엄마들과 혹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좀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돌아서기 시작할 때 굉장히 찬바람나게 돌아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떠한 변화를 보면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흐름이 있겠구나. 거품이라는 것이. 그런 어떠한 좀 자극을 좀 하니 크게 아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학은 심화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수능은 확통이다. 그럼 우리가 굳이 진도를 빨리 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2학년 수원에서 만난다. 그러면 2학년 수원에서 만났을 때 여기서의 어떤 심화된 형태의 역량을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1학년 공통 수학을 잘 볼 수 있고 내신에 대한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과 학생들은 내신 미적까지는 거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내신이 미적인 것과 수능은 미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수능은 대부분 이과 학생들도 확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건 이제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수능은 확통, 이과는 내신은 미적. 이 정도,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물론 확통 미적을 다 하겠지만 중심성이 거기에 관련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비고1이 논술하는 경우는 없겠죠. 옛날엔 있었는데. 맞아, 옛날에는 있어요. 나 옛날에 예비고1 논술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논술 많이 네, 했어요. 나 옛날에 예비고1 논술 했었어요. 논술하고 그랬어. 그런 애들은 뭐하러 논술을 하죠? 내가 예전에 대원 내고 뭐 전교 1등 나중에 이제 입학해서 전교 1등 되네 뭐 이렇게 휘문고 뭐 전교 1등 이런 애들 논술 팀을 꾸렸는데 제가 그거 거절하고 그 대치동을 나와서 특정 공간에다 학원을 런칭한 거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고 저한테 막 그 어머님들이 3학년이 돼서 절 찾아오셔가지고 왜 그러셨냐고 뭐 이러면서 선생님이 우리 애들 안 맡아주는 바람에 대치동에 특정 논술학원이 생겼대요. 근데 옛날에는 워낙 이제 논술이 좀 제법 비중이 있다 보니까 꽤 많이 했어요. 중학생들 논술 학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입 논술을 막 했었어요. 막. 대입 논술하고 그랬어요. 놀랍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저도 중3 때 그래서 아 진짜야? 그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 팀 모아서 논술 막 보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논술을 할 만한 게 논술이 실제 그 변별력 있고 채점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냥 좀 네. 우리나라 문화가 글 쓰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맞아요. 의미가 있었어요. 쏠쏠하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놀랍죠. 사교육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AP도 시킨다니까요. 아니 AP야 뭐 국내대학애들. AP 시킨 지는 뭐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기가 한물 간 것처럼 뭐 논술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국영수 이런 거고 통합과학, 통합사회에 대해서 뭐 내신 대비 정도. 그렇죠. 요 정도. 그것도 학교 정해지만 하세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굳이 학원을 한번 손을 타시고자 싶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애가 과학을 너무 못하면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시작 시점은 언제가 좋으냐면은 학교 정해지면
네, 왜냐면은 학교에 따라서 물리를 먼저 시험 보는 학교가 있고 화학을 먼저 시험 보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중학생으로 좀 내려볼까요? 중학생들은 뭐 해야 되나요? 중학생들. 이 중학생들은 정말 왜 그 갑자기 화를 내는 표정으로 갑자기 생각했더니 화가 나네. 주말에 힘들었어요? 힘들죠. 아니, 주말에 지금은 괜찮은데 한참 이 중2 학생들을 대할 때 중2 무섭죠. 이놈들이 중2 정말 힘들어요, 진짜. 이건 진짜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세 명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감당이 안 되는 아니 애들이 사람이 아니까 감당이 안 되지. 이게 약간 얘들이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놀고 있구나. 이런. 그런 애들이 있긴 있어요. 철이 아직 안 돼. 근데 그런 애들이 또 금방 철이 들어요. 예. 뭐 이렇게 잘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중학교 때는 사실 과목 위주로 뭘 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방학 때 그 과목 위주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무슨 특목고 입시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냥 일반고를 가겠다고 하는 애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정말 모르는 거 위주로 수학이 뭐 약하다 그러면 그 수학 위주로, 국어가 약하다 그러면 국어 위주로, 그렇게 조금 뭔가 계획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그 애들한테 저는 방학 때 그 애들을 모든 과목으로 쫙 돌리는 걸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그만큼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데 들일 시간이 없어요. 그 학원을 전부 다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중학교 학원들은 정말로 월수금으로 해가지고 수학 하루 종일하고 나머지 이틀 영어 하루 종일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애들이 그 과목에 치를 떠는 거지 이제. 학을 떼고 나 이거 하면 못하겠어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걸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의외로 자기 계획이 있어요. 겨울방학 때. 엄마들도 그렇고. 자기들은 계획이 있겠죠. 네, 나름 계획이 있어요. 애들이 방학 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수학 공부도 좀 시키고. 근데 이제 되는 애들은 또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중1은 근데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1은 자유학년제를 겪고 나서 저는 중1은 그러니까 다른 거를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거는 뭐 다른 의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은 국어를 조금 많이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중2, 중3으로 올라가면서 수학 열심히 한 애, 영어 열심히 한 애가 그 이후 성적이 향상세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국어를 어느 정도 잘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다른 과목들의 이해도가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라면 국어를 조금 신경을 써서 국어 쪽에 좀 시간을 많이 쏟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일단은 예비 중1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를 겪고 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떤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 시험에 관련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국어는 이제 뭐 문법 같은 게 좀 너무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좀 3월달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예.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고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 좀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어머님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고, 그건 거의 필수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필수 아이템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중2 같은 경우, 뭐 예비 중2 같은 경우라든가 예비 중1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그 교육에 관련된 예비 중1 어머님들은 되게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 애가 초등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국영수의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래서 책 읽는 습관, 글 쓰는 습관, 수학 문제 푸는 습관, 영어 공부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다 보니 못 해먹겠다 정말. 그쵸? 그러니까 아니면 뭐 그냥 한국의 이 프레임을 벗어나든가.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프레임이 싫으면 그러니까. 예, 내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이 프레임이 싫으면 그냥 이렇게 딱. 제가 예전에 굉장히 멋있는 엄마를 봤어요. 선생님 건강하면 돼요. 이러면서 우리 애가 진짜 엇나가지만 않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가 선생님이 좋아하니까 애 바른 인성을 좀 갖게 좀 해주세요. 대학은요 포기했어요. 절 잘 맞나 봐요 선생님. 그러면서 딱 정리하시면서 그러면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뭘 하고 싶으면 뭘, 뭐 이러면서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충분하구나.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 안에서 어차피 살아가야 된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정한 게 아니니까. 예비 중일은 그런 면에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국영수 루틴을 짜주셔야 된다. 예, 국영수의 루틴을 짜주셔야 돼요. 국영수 이렇게. 그리고 예비 중3도 마찬가지죠. 지금서부터 이제 본격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부의 흐름과 습관을 정확히 만들어주는 그런 겨울방학으로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은 춥죠. 겨울에 무슨 뭐 어디 가기로 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겨울엔 원래 잘 안 움직여요. 그래요? 겨울 어디 갈 계획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우리 워크숍 가야 돼요. 아니, 저 못 가요. 왜? 왜 워크숍 갈 건데 왜? 아니, 못 가요. 왜? 그 차 갖고 가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왜? 내 차 타고 가야 내 차 타고. 응? 워크숍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겨울에 날씨도 춥고 그런데 우리 완쌤 어디 가요? 겨울에?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겨울은 대부분 어디 안 가더라고요. 명절도 있고. 그래서 여름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금 자신의 계획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1월, 2월로 계획을 세우시면서 움직이시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갖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질문 올라오신 분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네. 뭐 서울에 있는 네. 고등학교 1학년 네. 1.2. 그래서 아이디 불러주시면 친절하게 한번 불러주시면. 그래서 아이디까지 방송에서 또 그런 게 나오는 게 또 방송에서도 맛있어요. 그렇죠. 아이디 나오는 게 아이디 또 누구누구님 느낌이 이렇게. 있죠. 또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분을 한번 불러드린다면 카페라떼 21 카페라떼 21 이분의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그냥 저희가 말로 진행하지 않을 테니 한번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뭐 대치동 쪽에서 뭐 가능하시다면 뭐 상담 가능하니까 저희가 교육진단 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완쌤도 컨설팅 해 주시겠다고 1회에 걸쳐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놓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어서 요 질문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완전 피곤해 보입니다. 나 지금 졸려. 큰일 났는데? 처음 봐요 이런 모습. 모범생이 이러니까 좀 색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갑자기 그 1년 공부해서 같은 대학 들어간 애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걔는 뭐 사실 저야 뭐 제가 기분 나빠할 건 없었고 천재지 천재. 저 외에 다른 친구들이 되게 기분 나빠했었죠. 알겠습니다. 완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교육진단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